과연 결과 관악을 백민당 이해찬. 식품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동안 야인으로 지내던 김종인 위원장이 새누리당 총선 전략가로 영입이 되는데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아닙니까? 너무 흥미롭습니다. (2주마다) 상영하는 고품격 시사 영상 월요 영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영화 평론가 최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사 자판기답게 네네. 오늘 주제도 아주 흥미진진하죠. 아유. 바로 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사령탑.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 두 사람의 인연이 네. 여러 차례 교차했는데요. 과연 언제 시작됐을까요? 당대표직을 제 마지막 소임으로 삼겠습니다. 생애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네,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M본부 승부. 인기 드라마. 바로 마지막 승부 주제 갑니다. 대단했었죠? 기억나요? 농구계의 영원한 맞수 서장훈과 현주엽. 정치엔 이들을 뛰어넘는 맞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해찬과 김종인. 그래요. 때는 1988년 올림픽 대회를 올림픽 개막 몇 달 전 대한민국이 들썩인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13대 총선입니다. 평균 경쟁률 4.6대 1이라는 8대 총선거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네,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여야 유력 후보 바로 김종인과 이해찬이었는데요. 붙었었군요. 신기하네요. 께서는 이번 지역구 출마가 처음이시죠? 네. 왜 우리나라의 선거 젊으십니다. 풍토가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적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에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력 정치인에 맞선 신인 좋은 의정 이해찬 후보. 활동으로서 당과 젊어요. 국민에게 보답을 하겠다라는 87년 민주항쟁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3선 도전 김종인 후보와 운동권 출신 이해찬 후보의 대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당시에도 치열했나 보네요. 어쩐지. 과연 결과. 와, 궁금해. 여기서 제13대 국회의원 지역구와 전국구 당선자 명단을 소개합니다. 관악을 백민당 이해찬. 네, 이해찬 후보의 승리 스코어 1대 0입니다. 이후 이해찬 의원은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관악을 내리 5선 당선에 교육부 장관, 또 국무총리까지 지내는데요. 특히 선거 기획의 달인이었습니다. 제1당이 돼서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실질적으로 끌어가는 중심정당이 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국회 입성에 실패한 김종인 후보, 노태우 정부 경제수석과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내면서 경제통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낙선했는데도 잘 나가시네요. 김종인 보건사회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박성범 이 앵커. 과연 문제가 된 라면이 반갑네요. 몸에 해로우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식품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걷는가 싶던 두 사람. 20년이 흘러 다시 만납니다. 때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2012년이었죠. 대표 당선자 이해찬. 네, 무려 6선이던 이해찬 의원은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한동안 야인으로 지내던 김종인 위원장이 새누리당 총선 전략가로 영입이 되는데요. 재밌네요. 김종인 비대위원. 경제민주화를 무기로 새누리당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끕니다.
1대1. 야, 무승부. 박수 치고 싶어. 진짜. 너무 재밌어요. 뭐 흥미진진 이력이 영화 진짜. 아니, 서장훈 현주연만이 아니라니까요. 더 재밌는데요. 명승부가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라이벌 구도인 이해찬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인연이 1988년부터였네요. 네네. 어쨌든 그때 이후로 그 두 분이 정말 거물로서 네. 자, 대표를 계속 역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유독 왜 이렇게 더 화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지만 이 두 사람의 이 격돌이 재밌는 거는 뭐냐면 두 사람이 다 선거 기획 전문가라는 겁니다. 전략가. 선거 때마다 승리해야 되는 게 정당의 입장인데 보면은 지금 1995년에 조순 서울시장 예. 당선됐습니다. 이해찬 후보가 기획했습니다.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데 이 전초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이에요. 그랬죠. 이것을 기획하고 성사시켜냅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누가 연합하죠? 정몽준.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연대해서 네. 노무현 후보가 굉장히 열세를 극복하고 극적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네. 이해찬 대표의 작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다 작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역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손을 내밀었죠. 2019년 총선 어느 편에 있었을까요? 새누리당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등장한 기획이 경제 민주화예요. 이걸로 대권까지 잡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20대 총선 어디 있죠? 민주당이 있습니다. 21대 총선 다시 통합당이 있죠. 지금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철새 아니야?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네. 보시면 2016년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궁금합니다. 네, 2016년 20대 총선을 석 달 앞둔 어느 날 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경제 민주화를 필생의 기념으로 주도해 오신 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가로 김정인 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전권을 주죠.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전 총선에서 본인이 승리를 도왔던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며 나섰는데요. 대대적 물갈이를 감행합니다. 국선의 친노 좌장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해 현역 의원 3명이 추가로 공천에서 탈락됐습니다. 네, 이해찬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당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의 정략적인 그 판단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김종인 대표의 공격에 이해찬 의원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맞섰는데요. 과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01석에서 123석. 네, 총선은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네, 세종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해찬 의원도 7선에 성공을 해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이렇게 무승부로 마무리된 대결. 1년 후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의원직도 버리고 당을 떠나버렸습니다. 당이 다 개혁 입법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혁 입법이라는 것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해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 후 이해찬 의원은 당대표로 선출. 정말 한편의 드라마 아닙니까?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20년 두 사람의 마지막 승부. 그 결과가 궁금해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마지막 승부 명작이죠. 네.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두 경쟁자는 피가 마르겠습니다만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흥미롭네요.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20세기의 격돌이 시작돼서 21세기까지 세기를 관통하는데 한국 정치에서는 두 개인이지만 사실은 정당 사회에 보수와 진보를 상징하는 두 날개다. 이 두 날개의 비행이 이제 종착점에 내려가는 거예요. 불시착이 될지 연착륙이 될지
저는 궁금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패는 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끝으로 두 사람이 정말 냉철한 승부사 아니겠습니까? 30년이 넘는 동안 전략가로서 승부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평가를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서로 미워하고 좋아하는 호불호가 우리 유권자들에겐 있을 거예요. 이 진영이 있으시니까. 중도는 오히려 저런 사람이 좀 선거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쭉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 뭐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생애 마지막 승부입니다. 저는 좀 멋지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요즘 좀 힘들어요. 내부 막말 사과하느라고. 아마 속으로 내가 이러려고 불려왔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단합해서 정말 아까 마지막 승부의 핵심은 뭐냐면요. 페어플레이예요. 마지막 승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마지막 승자는 국민이길 바랍니다.